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거 알았어요. 비관성계에서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하려면 어떻게만 하면 돼요? 힘에다가 빼기 ma만 해주면 돼요. 이때 a가 뭡니까? 비관성계의 가속도입니다. 근데 이 ma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ma 해준 거죠. ma 해준 거였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관성력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관성력 그러면 힘 같은데 이거 힘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얘기합시다. 관성력이 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힘이 아니에요. 힘이 아닙니다. 자, 이걸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상대성 이론은 전개해 가면서 보통 물리학의 발전은 이론과 실험이 서로 도와가면서 했어요. 어떨 때는 이론이 먼저 나오고 그 이론을 실험으로 확인하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게 뭡니까? 전자기파 뭐 전에 했었죠. 전자기파 맥스웰이 이론적으로 먼저 예언하고 실험. 또 어떤 때는 실험이 먼저 나옵니다. 실험으로 우연히 뭘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론으로 그걸 이제 뒷받침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성 이론은 실험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당시에 그걸로는 실험 기술로는 상대성 이론의 내용을 실험으로 뒷받침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정밀한 시계가 나왔기 때문이죠. 원자 시계라는 정밀한 시계가 나와서 지금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속도, 덧셈 법칙 다 완벽하게 지금 실험으로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뭘 했어요? 사고 실험을 했다 그랬죠. 사고 실험. thought experiment, 사고 실험. 머릿속에 실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빛시계에 대한 사고 실험으로 특수상대성 이론이 시작되었다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돌파구가 생겼다면 빛시계 실험, 진짜 빛시계 맞는 거 아니죠. 빛시계라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움직이는 시계는 느리게 간다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어떤 사고 실험으로 돌파가 마련됐냐면 동등 원리를 위한 사고 실험, 동등 원리, Principle of Equivalence. 사실 그래서 동등 원리를 Principle of Equivalence라고 하는데 보통 같다 그러면 equal to 그러죠. equivalent to도 똑같은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똑같은 같다. equal to, equivalent 다 같다는 거예요. 근데 같다 그러면 미국말로는 두 가지인데 한국말로는 같다 그러면 나쁘니까 같다는 말 안 쓰고 equivalent to를 동등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등 원리는 같은 원리 뭐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하고 뭐가 같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뭐하고 뭐가 같다는 것일까? 아인슈타인도 꼭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고 실험을 우리 현대판으로 만들겠어요. 우주선을 생각해 보겠어요. 자, 우주선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우주 발사대에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주 발사대. 여기 지구예요. 이거 지구처럼 생겼어요. 우주선 엄청 크다. 엄청 커요. 근데 여기에 우주선 내부에 지금 우주선들이 발사만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창이 다 막혀 있어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우주인들이 발사를 기다리면서 심심하니까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동전을 떨어뜨려봤어요. 동전이 띵 떨어뜨리니까 동전이 어떻게 될까? 동전을 여기 우주선에서 동전을 땅 떨어뜨리니까 동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놨어요. 이렇게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김태형 씨 어떻게 되겠어요? 동전 손을 놨다.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어요. 그때 떨어지는 속도나 가속도에서 내가 뭐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측정해봐야지 알까? 아니면 미리 알까? 그걸 적용할 것 같으면 가속도가 압니다. 어떤 놈이나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떤 놈이나 중력 가속도라는 가속도로 떨어집니다. 중력 가속도가 얼마냐면 G는 9.8 m/s의 제곱이에요. 이게 뭐냐면 1초에 속도가 9.8 m/s씩 점점 증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가속도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바위를 떨어뜨릴 때나 돌멩이를 떨어뜨릴 때나 똑같아요. 돌멩이를 떨어질 때 가속도가 G다. 그러면 바위는 엄청 크니까 G로 떨어지겠죠.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안 그렇다 이거예요. 다 똑같이 떨어진다. 다 똑같이 떨어진다. 이게 바로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뜨려 본 거죠. 이렇게 쇠하고 나무하고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같이 떨어지더라. 전부 다 중력가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고 실험 이번에는 우주선이 어디 있냐? 우주선이 우주 항복판에 이렇게 멈춰 있어요. 우주 항복판에 쫙 정지하고 있어요. 정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주선이 또 심심하니까 동전에 손을 떡 놨어요. 여기 손을 떡 놨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우주 한복판에 있는 우주선에서 동전 손을 딱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한국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달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손을 딱 놓고 우주선이 천천히 1m쯤 앞으로 갔어요. 1m. 그러면 이 동전은 어떻게 되겠어요? 손을 딱 놓고 우주선이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 동전도 우주선 따라가겠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손 놓은 다음에 우주선이 살짝 갔어요. 우주선 그 자리에 있겠어요? 그러면 우주선하고 같이 가겠어요? 아니면 우주선 같이 안 가겠어요? 우주선하고 같이 가겠어요? 이거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말 듣지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동전을 위로 던지면 동전이 내 손으로 떨어질까? KTX 굉장히 빨리 간다고 쳐봐. 그럼 탁 위로 던지면 손이 일로 가서 일로 떨어질까? 아니면 손하고 같이 가서 손에 떨어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손에 떨어지죠. 손에 떨어지. 그 이유는 뭐냐면 손하고 같이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안 받으면 등속도 운동하죠. 힘 안 받으면 등속도 운동. 처음에 손도 가고 있어요. 올리는 순간 이것도 같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공중에 누가 이렇게 옆에다가 여기 기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깥에 이건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안 움직이는 사람이 동전을 차 속에다 이렇게 올려놨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때는 어떠냐? 그때는 차하고 같이 안 가요. 이 동전이 여기 가만히 있습니다. 왜? 이놈은 처음에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정지해 있었다면 그대로 정지해 있죠. 힘을 안 받으면 정지해 있던 놈은 정지해 있고 가는 놈은 갑니다. 가는 놈은 가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손을 딱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놈의 이쪽으로 등속도로 운동하고 있는데 놨으면 그때는 같이 따라갑니다. 우주선이 등속도로 휙 가고 있을 때 이렇게 놓으면 이 동전도 같이 따라갑니다. 왜? 힘 안 받으니까 등속도 같이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놓은 다음에 이놈 이렇게 가면 이놈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 동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가속도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놈이 점점 더 빨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도 운동하면. 아까 힘 안 받으면 등속도 운동한다고 그랬는데 우주선이 가속도 운동하면 이놈은 밑으로 가속도로 떨어집니다. 가속도로. 이건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실험 안 해봐도 아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어떤 우주선을 생각하냐면 여기 사고 실험입니다. 우주선인데 위로 가속도는 G로 점점 빨리 간다고 생각하겠어요. 점점 빨리 간다. 그러고 있을 때 우주인이 동전 하나 쭉 내리면 우주선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선에 볼 때 이 동전이 어떤 운동을 할까? 소연 씨 어떤 운동 하겠어요? 떨어지죠. 뭘로 떨어져요? 뭘로? 그렇죠. 요 가속도하고 똑같은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 경우도 이쪽으로 여기가 중력 가속도로 떨어진다면 요놈도 중력 가속도로 떨어집니다. 자, 이건 우리가 논리를 안 하는데 이제 뭘 생각하냐면 여기에 창이 전부 닫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있는 창문이 전부 닫혀졌어요. 이 창이. 그래서 우주인은 이 우주선이 지구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가속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다. 이 우주인이 볼 수 있는 거는 동전 떨어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동전 떨어지는. 그러면 이 동전 떨어지는 것만 봐가지고 지금 우주선이 지구에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가속 운동하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떨 것 같아요?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구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할 수가 없다. 이건 두 개는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동등원리입니다. 동등원리를 이렇게 사고 실험으로 이건 구별할 수 없겠어. 왜 그러냐면 자, 문이 닫혔으면 여기 문이 안 보이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건 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동전의 상태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동전의 상태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따라서 지금 지구 속에 있는지 아니면 우주선 속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기준계입니까? 이거 비관성계죠? 이거 비관성계. 자,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 운동하면 뭡니까? 힘 작용해야지 가속도 운동하죠. 힘 작용해야지. 요 놈은 어떻습니까? 이건 뭐가 작용한 겁니까? 요거는 중력이 작용한 거예요. 요 놈은 어떻습니까? 여기 요 놈한테 힘 작용했어요? 안 했어요? 작용 안 했죠, 지금. 그렇지만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뭐 작용한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관성력이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죠. 따라서 이놈은 중력 때문에 지로 떨어진 거고 이놈은 뭐 때문에? 관성력 때문에 지로 떨어진 겁니다. 이 두 개를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등원리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중력과 관성력은 구별할 수가 없다. 뭐만 가지고? 이것만 봐가지고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동등원리가 되겠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지금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게 벌써 시작부터 우리 지금 시작부터 뭔가 감이 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여기서 동등원리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등원리랑 같다는 것인데 뭐가 지금 같다는 거예요? 뭐가? 중력과 관성력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중력과 관성력이 같다. 중력하고 관성력은 같아요.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뭐 한 거 있습니다. 특수상대성에서 알아낸 건 뭐 알아냈습니까? 공간과 시간이 같다. 공간과 시간이 어떨 정도 같다는 건 뭡니까? A가 B가 되고 B가 A가 되고 이렇게 섞여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같다고 하는 거죠. 에너지가 질량과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 섞이는 거죠. 자, 지금 중력과 관성력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섞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엄청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게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강조한 게 뭐였어요? 하영 씨, 우리가 굉장히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노트를 봐야지 합니까? 자, 한국 씨,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조한 거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은수 씨,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조한 게 뭐였어요? 모르겠어요? 아까 막 소리도 쳤죠? 관성력은 힘이다 아니다? 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죠. 관성력은 힘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동등원리에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뭐하고 같다? 중력과 관성력이 같다 이거죠. 그럼 관성력이 힘이 아니면 우리 두 가지 가능합니다. 중력과 관성력이 같은데 관성력이 힘이 아니면 중력도 뭐다? 힘이 아니다. 또는 중력은 힘인데 관성력이 힘이 아니다. 중력하고 관성력이 같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았는데 관성력도 힘이다. 뭐 두 가지겠죠. 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느 쪽이 맞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가 이겁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다. 뭐가 힘이 아니에요? 만유인력은 힘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중력과 만유인력은 같다는 것은 만유인력은 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심각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오게 된 게 그냥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갑자기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뉴턴이 물리학을 시작했어요. 물리학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물리학 시작 어떻게 했냐면 케플러 법칙. 케플러 법칙이 뭐예요? 태양주위를 지구가 뺑뺑 돈다는 거였어요. 이게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이거를 뉴턴이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에 만유인력이 작용한다고 해서 해결됐어요. 그 다음부터 물리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유인력이란 뭡니까? 물리학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물리학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물리학이 시작하게 된 역학하고 전자기학하고 모순이 생긴 거 이상해가지고 상대성 이론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뉴턴 역학, 만유인력이 없었더라면 상대성 이론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일반 상대성 이론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 만유인력은 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 의미가 이제 뭔지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게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결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밝혀진 이거는 맞는 겁니다. 만유인력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은 새로운 사실은 많이 알았지만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알고 있던, 예를 들어서 로렌츠 변환, 어떤 걸 수정한 겁니까? 갈릴레이 변환을 수정한 거지만 갈릴레이 변환이 왕창 다 틀렸습니까? 아니죠. 속도가 작을 때는 로렌츠 변환이 갈릴레이 변환이 됐죠. 그래서 갈릴레이 변환은 우리가 정확히 몰랐던 것뿐이에요. 갈릴레이 변환이 순 엉터리 아닙니다. 단지 정확히 몰랐던 것뿐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로렌츠 변환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속도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는 갈릴레이 변환이 완벽하게 잘 맞습니다. 맞아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뭘 알려주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근사였다라고 아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뭘 얘기합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는 몽짱 거짓말이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거는 개념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 동등 원리에서 간단히 그런 걸 알았는데 그게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동등 원리 이건 진짜 실험입니까? 가짜 실험입니까? 그냥 머릿속에서만 한 거예요. 확인해야 되겠어요. 자,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이 동등 원리를 조금 다른 데다가 조금 이제 관점을 바꿔보겠어요. 자, 관점. 요놈하고 동등하다고 그랬는데, 자, 요놈하고 요놈, 이제 여기는 뭐예요? 요 안은 지금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는 데입니다. 그래서 요거 마치 꼭 중력 작용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였어요? 요놈이 위로 휙 올라가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무중력 상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중력 상태. 어떠면 무중력 상태였습니까? 이놈이, 이 우주선이 우주 한복판에 정지하고 있으면 여기 무중력 상태죠. 무중력 상태. 또는 이놈이 등속도 운동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요놈이 요놈 보면 어떤 운동하겠어요? 여기서 볼 때는. 요놈에 대해서 요놈 보면. 요놈이 자기 자신 보면 어쩌고 있다고 그랬어요? 요놈 자기 자신 보면 멈춰 있죠. 정지해 있는 거죠. 그러면 요놈이 요놈 보면 어떤 운동하겠어요? 요놈이 요놈 보면 위로 A는 G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요놈이 요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A는 G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요놈 보면 밑으로 A는 G로 내려가고 있으면 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중력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같다 그랬죠. 요거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푹 떨어지는 무중력 상태라면 여기서 푹 떨어지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여기 우주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G가 이렇게 돼 있어요. G가. 요 놈이 올 때 요 놈에 대해서 어떤 우주선이 밑으로 푹 떨어지고 있으면 G로 되겠으면 요 놈이 요 놈 올 때 밑으로 푹 떨어지면 이 안은 뭐가 되겠어요? 이 안이. 요 놈 뭐하고 같은 거냐면 요 놈은 요거하고 같은 거면 요거하고 같은 거. 요거하고 동등해요. 요 놈 뭐하고 동등해요? 요 놈하고 동등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중력이 있는 것처럼 중력 가속 떨어지는데 여기는 무중력 상태면 요 놈은 중력으로 떨어지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무중력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무중력 상태. 그럼 이건 어떤 상태예요? 요 놈에 대해서 밑으로 G로 떨어지고 있는 거. 이거 어떤 상태냐면 바로 여기 63빌딩이 이렇게 있다. 63빌딩. 여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다. 엘리베이터 이렇게 내려오겠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엘리베이터의 줄을 다 끊어요.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G로 내려오죠. G로 내려오면 요 안이 뭐가 돼요? 무중력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뭐 배우냐면 여기 저울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저울. 엘리베이터 바닥에 저울이 이렇게 있어요. 저울에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저울의 눈금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기 엘리베이터에 이놈이 위로 가속도 A로 올라가고 있으면 저울의 눈금은 어떻게 되냐면 저울의 눈금은 우리 사람을 보면 이 사람한테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 사람한테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중력, mg. 또 뭐가 작용해요? 수직항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위로 수직항력 n 그러면 이게 사람한테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A로 올라가고 있으면 사람은 어떤 운동합니까? 사람은 엘리베이터와 함께 A의 가속도로 운동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힘은 이 두 개니까 n 빼기 mg 이렇게 되겠어요. 는 ma 이렇게 되겠어요. ma. 따라서 수직항력은 뭐가 되냐면 수직항력은 mg 더하기 ma 이렇게 됩니다. 수직항력. 이 수직항력이 어떤 힘이냐? 수직항력이란
저울의 바닥이 사람을 들어올리는 힘이에요. 사람을 들어올리는. 그러면 저울의 눈금은 어떻게 나타나냐? 사람이 저울 바닥을 눌러서 내려요. 눌러서. 따라서 저울의 눈금은 mg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무게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사실 뭐가 같냐면 사람이 저울 바닥을 누르는 힘하고 같죠. 그러면 사람이 저울 바닥을 누르는 힘은 뭐가 같으냐면 이 n의 반작용이에요. 이 수직항력이 저울 바닥이 사람을 올리는 힘이니까 요거의 반작용은 사람이 저울 바닥을 내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저울의 눈금은 n과 같습니다. n과. 그래서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위로 휙 가속도로 올라가고 있으면 더하기 ma니까 저울의 눈금이 내 몸무게보다 더 커져요? 작아져요? 더 커지죠. 가속도 운동을 밑으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A로 하고 있으면 밑으로 하고 있으면 반대 방향 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울의 눈금이 몸무게보다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놈이 줄이 끊어졌다. 그러면 A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G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G.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mg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울의 눈금이 얼마가 됐어요? 0이 됐죠. 저울의 눈금이 0이 됐어요. 마치 무중력 시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건 뭐나 마찬가지냐면 사실은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G로 떨어지고 있는데 사람도 G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사람 여기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만 딱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무중력 상태다.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말 무중력 상태가 되나 안 되나 이게 관건입니다. 관건. 그래서 우리 무중력 상태란 우리 어떤 걸 얘기합니까?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 우주 한복판 같으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겠죠. 이런 것을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냐면 쥘 베른이라는 사람인데 쥘 베른 프랑스 소설가예요. 또 과학자이자 이 사람이 첫 번째 공상과학 소설을 썼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쥘 베른이 어떤 소설을 썼냐면 달까지 우주여행하는 소설을 썼어요. 우주여행. 근데 달에 우주여행할 때 우리 뉴턴 역학에 의해서 지구를 벗어나려면 얼마의 속도로 쏴줘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뉴턴 역학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돌멩이 쏘면 어때요? 돌멩이를 던지면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올라갔다 내려요. 조금 더 세게 던지면 올라갔다 내려와요. 조금 더 세게 던지면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와요. 조금 더 세게 던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게 인공위성입니다. 이게 인공위성. 이거보다 더 세게 던지면 어떻게 돼요? 해가지고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갑니다. 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속도는 이놈이 돌멩이건 큰 놈이건 다 똑같아요. 우리가 무거운 놈이나 가벼운 놈이나 같이 떨어지듯이 이걸 탈출 속도라고 하는데 탈출 속도 다 똑같아요. 탈출 속도가 내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데 초속 11.5km 뭐 그래. 이걸로 이렇게 던지면 지구를 탈출합니다. 지구를 탈출해. 그래서 쥘 베른이 탈출 속도로 쏘는 거예요. 달로 쏘는 거예요. 달로 어떻게 하냐? 거대한 대포를 포탄을 만들었어요. 포탄에다가 여기다 좌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장권을 팝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다 타고 나서 대포를 쏩니다. 근데 이 대포에 쏘는 그 파워를 크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뭘로 나가게? 탈출 속도로 나가게 탁 쏩니다. 거기 나가는 거예요. 거기 나가가지고 달로 갑니다. 달로 쫙 가요. 그러다가 그 소설에 나옵니다. 이건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어요. 하도 옛날 거라. 여러분이 쥘 베른의 지구에서 달까지 여러분 찾아보면 원래 프랑스 말로 썼겠지만 영어로 다 번역된 거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된지도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인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뭐냐? 여기서 한 지점에서 승객들이 무중력 상태를 느꼈다. 이런 무중력 상태. 이거 어떤 지점이냐면 달이 잡아다니는 인력하고 지구가 잡아다니는 인력이 딱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무중력 상태 되겠죠. 이렇게 한 지점에서 무중력 상태를 느꼈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겠지만 내가 대학교 다닐 때 1960 몇 년에 진짜로 달로 우주선을 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폴로입니까? 아폴로 몇 호입니까? 유인 우주선이 아폴로 10호인지 11호인지 이렇게 되죠. 그때 진짜 우주선 쏴가지고 거기서 텔레비전으로 방송했어요. 텔레비전 방송. 그러면 그 우주선 안이 무중력 상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떠다녀야 되겠죠? 막 떠다니고 막 하는데
하는데 중계하는데 바로 여기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계속 무중력 상태입니다. 계속 다 무중력 상태. 어쩌기만 하면 우주선의 엔진을 멈추면 엔진을 멈추고 이제 저절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 저절로 날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이게 이 엘리베이터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자유낙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가만히 놔두면 자유낙하다 이러는데 사실은 자유낙하의 제대로 된 정의는 뭐냐면 중력만 받고 움직이면 만유인력만 받고 움직이면 그게 바로 자유낙하입니다. 그래서 줄이 끊어진 엘리베이터도 자유낙하, 인공위성도 자유낙하입니다. 그럼 자유낙하가 아니면 뭐냐?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 중력 말고 모두 작용해요? 공기저항도 작용하죠. 중력 아닌 다른 힘도 작용하는 게 자유낙하가 아니에요. 오로지 중력만 받고 작용하면 그러면 그 놈은 어떤 가속도로 움직이면 중력 가속도로 움직여요. 중력 가속도가 높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유낙하 운동하는 데서는 항상 그 안이 자유낙하하는 기준계 안에서는 항상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낙하하면 그때 작용하는 만유인력과 자유낙하하는 기준계는 비관성계니까 그 비관성계의 관성력이 항상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중력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서는 어땠어요? 지구가 잡아다니는 놈하고 다리 잡아다니는 놈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서 상쇄시킨 거죠. 이건 두 개의 만유인력이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니까 상쇄하는데 여기서는 뭐와 뭘 상쇄시킨다는 얘기냐면 중력하고 뭘 상쇄시킨다는 거예요? 관성력을 상쇄시킨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상쇄시키려면 어때야지만 상쇄시킬 수가 있겠어요? 같아야지만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것이어야지만.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무중력 상태가 된다면 그 우리가 증명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중력과 관성력이 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관성력이 힘이 아니라면 중력도 힘이 아닌 거죠. 자, 우리 동등원리에 의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동등원리에 의해서 뭘 알았어요? 중력과 관성력은 같다. 이걸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력의 효과와 가속도의 효과는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짜로 무중력 상태가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겠어요. 근데 확인하면 구별이 안 갑니다. 자, 여기서 화분에다가 나무를 키웠다. 여기서 나무 키우는 거나 우주 한복판에서 나무 키우는 거나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주 한복판으로 가면 나무가 어때? 더 잘 자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촛불을 키면 어떻게 되냐? 촛불을 키면 우리가 보통 여기서 촛불을 키면 촛불이 이렇게 되죠? 촛불이 이렇게 돼요. 우주 한복판으로 가면 촛불이 어떻게 되냐면 촛불이 동그래져요. 그러면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촛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촛불이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모든 자연현상이 우주 한복판에 있을 때나 이 가운데 있을 때나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이소연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조소연이 아니라 이소연. 이소연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우주여행했죠. 우주여행. 인공위성 타고 나갔습니다. 이때는 무중력 상태 훈련을 해야 되죠. 무중력 상태 훈련하기 위해서 우주 바깥으로 나갑니까? 지상에서 합니까? 지상에서 합니다.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무중력 상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증명하기는 조금 그렇죠. 아인슈타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 다른 방법. 동등 원리에 의해서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데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무슨 방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